그냥 이거 끄고 찾아와서 질문하라는 게 더 적극적이실 것 같은데. 아니야 일단 여기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도. 지금 동차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공부 비중이나 근데 앞에 분들 다 1차를 너무 빨리 끝내셔가지고 어떻게 1차 준비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해서 빨리. 예. 질문으로 생각나는데 어떻게 1차 공부를 하셨는지. 빨리 붙었냐 이만. 아 네. 아 죄송합니다. 아 정신 차려. 아니 이거 이거 준거 아니오. 정신 차려. 누가 제일 빨리 붙었나? 잘. 저는 1차 준비를 할 때 일단 이론서는 거의 포기를 하고 못 봤어요. 왜냐면은 제 책이 한 2, 3년 전 책이어서 저는 그냥 문제를 풀고 그냥 그 답을 외워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답들이 되게 지문이 다 겹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법들은 지문이 겹치니까 그런 식으로 잘 외울 수 있었고 그다음에 경제랑 회계는 사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또 어려운 과목이잖아요. 저는 경제 회계 베이스가 거의 없는 편이어서 그냥 이론은 아예 포기를 하고 그냥 문제 풀 때 찍어서 맞으면 좋은 거였고 그다음에 계산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그 계산도 식이 다 반복이 돼서 푸는 방법을 외우면은 또 금방 풀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저는 한 3개월 정도 걸렸었는데 대학에서 경제학 전공하고 있어서 경제가 조금 베이스가 있었고 그리고 회계가 베이스가 전혀 없어서 3개월 내내 회계가 정말 힘들었어요. 실제 시험에서도 40점 맞아서 간신히 합격을 했는데 저는 1월, 2월, 3월 나눠서 보면 1월에는 제가 아예 베이스가 없는 회계랑 감관법 위주로 강의를 좀 많이 들었고 경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문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성질가 좀 겹치는 게 많고 부동산하고 언론도 다른 과목에 비해서 좀 수월해서 다른 것들은 좀 문제풀이 위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월에는 기본 이론을 하고 2월에는 문제를 좀 최대한 많이 돌렸고 또 3월에는 그 방문각이랑 또 다른 학원에서 있는 실전 모의고사를 팔거든요. 그거 한 부를 3일에 하나씩 하는 방법으로 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그 문제를 풀고 뭐 둘째 날에는 그거를 다시 정리하면서 오답하고 셋째 날에는 그걸 다시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한 부당 한 3일 잡고 다시 돌리는 방식으로 해서 총 7부를 한 달 동안 좀 열심히 봤었고 특히 제가 좀 공부하면서 좀 신경을 써야 됐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회계가 제가 기본 강의 들을 때는 저 신은미 선생님 들었는데 강사님이 정말 잘 가르쳐 주셔서 기본 강의 들을 때는 아 이해가 되는 것 같다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2월에 문제풀이로 돌아와 보니까 이게 강의만 들은 걸로는 전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회계는 최대한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최대한 좀 틀을 잡고 내가 좀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위주로 많이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야야, 2차 그 정도. 그거 잡고 1차, 2차 많으니까 나중에 일단 좀 쉬는 시간에 하고. 다음 질문. 네. 이론 공부하시고 현출하실 때 현출을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목차만 쓰고 거기에 들어갈 키워드 정도만 적고 넘어가시는지 아니면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야? 이런 점수 제일 잘 나오신 분? 이런 점수가 제일 나와서. 저 아니에요. 오케이. 빨리. 이론 공부하실 때 현출을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목차를 어떻게 잡고 키워드를 어떻게 하시는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제 얘기 들어보죠. 사실 제가 손에 힘도 많이 없고 쓰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편이라서 실제 손으로 쓰는 거는 많이 못했고요. 근데 최대한 좀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타이핑으로 실제 그 답안지 양식 있잖아요. 거기다가 타이핑으로 해서 현출을 하는데 이런 법규 같은 경우에는 그냥 200점을 그냥 풀로 쓰는 연습을 했었고 또 타이핑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 100분보다 좀 짧게 해야 되고 이론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3개 주차 300점을 본다 하면은 200점은 목차만 하고 나머지 뭐 1주차 정도는 무조건 풀로 쓰는 걸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저도 키워드로 시간이 부족하니까 키워드로 쓰는 거 위주로도 해봤는데 이거 제가 실제로 키워드로 쓰는 거랑 실제 제가 토요일에 와서 이렇게 손으로 써보는 걸 하니까 정말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이게 제가 아는
말로 좀 이렇게 쓰다 보면 지금 키워드로 몇 개만 썼는데 실제 답안지 현출할 때는 그 키워드로 하다 보니까 막 5줄, 6줄 이렇게 길어지기도 하고 근데 보통 목차 하나당 한 4줄 잡는 게 좋으니까 그런 목차의 길이 분량 조절하는 데 있어서는 하루 100점 정도는 타이핑으로라도 현출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다른 네? 좋은 아니 제일 점수 높게 나오신 분이 같은데. 소위 잘해. 가시게요. 두 사람씩 아 잠시. 한 질문에 두 사람씩.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요. 방문각에서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싶은데 이론의 다양한 강사님들 기출문제 답안지가 있을 거예요. 한 세 분 정도 기출문제 답안지를 찾아가지고 공통되는 키워드 다 뽑았습니다. 각 문제마다. 그러면 쓰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거는 꼭 쓰셔야 돼요. 그거 안 쓰시면 그건 떨어져요. 그거 쓰시고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내가 쓰고 싶은 거 쓰시면 돼요. 대신 플러스 알파 쓰실 때 이상한 것만 안 적으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해서 본인의 최소한의 분량을 적으셔야 돼요. 꼭 필수적인 키워드. 그 키워드를 잡고 나면 자기가 써야 될 깊이와 정보가 조금 방향이 잡히실 겁니다. 수험생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떨어진다는 말 말고 안 된다. 야, 다음 질문. 뭐 질문 많아가지고 다 오라고 내가 막 했는데 어떻게 된겨? 개인적으로 하고 싶나 봐요 다들. 아 공식 여기 저 대변인이 지금 얘기하는 건 괜찮아. 질문. 궁금한 게 있는데 누구? 쓰실 때 1번하고 4번 못 쓰셨다고 하는데 네. 어떤 식으로 처리하셨는지 궁금해요. 아직 다시 대변. 어떤 과목 1번 학교. 법규 1번, 4번을 못 쓰셨다고 하셨는데 그때 어떻게 대처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제가 못 쓴 부분이 그 1-1번의 사업인정고시 법적 성질이랑 4번의 이제 사무소 개설 부분이었는데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사업인정고시에 대해서 진짜 아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업인정을 하고 이거를 고시해야 된다는 거 정도는 아는데 사실 잘 모르겠어서 그 1-1번이 아마 사업인정과 고시의 법적 성질 두 개를 쓰는 거였을 거예요. 그래서 사업인정의 법적 성질을 판례에 들어 사업인정만 했어요. 근데 저는 좋지 않은 방법이었다고 생각해요. 법 조문이라도 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4번의 사무소 개설도 조문만 쓰고 최대한 그 제가 잘 아는 1, 2, 3번의 부분들에 판례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도 느낀 게 제가 열심히 쓰고 판례도 좀 꼼꼼히 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후하게 점수를 많이 주시거든요. 근데 그 법적 성질 못 쓴 거랑 4번에 대해서는 진짜 칼같이 1점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분들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절대 백지는 안 되고 틀린 말 쓰고 그거랑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거여도 뭐 사무소 개설에서 그 박사님 예시답안처럼 그렇게 했을 때 뭐 처벌, 어떤 행정적 의무, 뭐 법적 의무, 뭐 법적 처벌 이런 부분들을 좀 간접적으로라도 어떻게든 좀 써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4번 저도 못 써서 말씀드리는 건데 잘 쓰는 걸 얘기해. 특히 못 쓰는 대처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셔서 또 사업인정 고시를 몰라가지고 사업인정에 대한 그 내용 기본적인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건 다 쓰고 그다음에 사업인정 고시는 저는 통지니까 준법률적 행정행위라고 생각된다라고 써가지고 1번 점수가 되게 괜찮았어요. 61.5%. 중범죄 인정도 처분이니까 처분으로 이제 같이 쓴 거지. 저도 한번 해도 돼요 그러면. 사번도 사번. 못쓴걸 얘기하려고 잘쓴 걸 얘기하란 말이야. 아니 4번 진짜 저는 아예 폐지된 규정이라고 해가지고 아예 안 봤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감정평가사의 의 하나 쓰고 감정평가의 의 하나 써서 총 1점씩 2점 받았어요. 그래서 비슷한 거라도 진짜 못 쓰시겠으면 쓰시면은 1점씩 1점씩 해서 합격으로 가까워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좀 웃긴데 저는 사업인정고시는 일단 진짜 몰라가지고 저 그냥 그거 법적 효력 없는 사실행위라고 썼거든요. 아니 진짜요. 규정도 까먹었다 시험 끝나니까 몇 조인지 모르겠는데 토지번호권 규정 쓰고요. 22조. 22조. 그거 쓰고
그냥 막 지어 썼어요. 막 사실행위니 뭐니 이렇게 썼고요. 근데 이게 문제 1번이 소물음이 더 있다 보니까 물음별로는 점수가 안 나오잖아요. 잘은 모르겠는데 24점 받았거든요. 60%니까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 4번 저 사무소 개설 그 감정평가 업의 종류 있잖아요. 그 뭐 개인 사무소 법인 뭐 이런 거 쓰고 옛날에 이런 규정이 있었다는 얘기 쓰고 바뀌었다는 얘기 쓰고 옛날에는 뭐 신고니 뭐니 이런 논쟁이 있었다까지 쓰고 3.5점 받았어요. 막 지원해 썼는데 그래도 주긴 주더라고요. 어떻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 궁금한 게 저는 아예 제가 틀린 소리 쓸까봐 아예 안 쓰고 잘 쓰는 거에 집중했거든요. 좀 뭐 사실행위라고 쓰든지 좀 틀리게 쓰더라도 일단은 뭐라도 좀 쓰는 게 나은 건가요? 그렇죠. 일단 뭐라도 쓰는 게 사실이 아니야. 사실이 아니고 내가 그냥 한 70% 맞을 거를 60%밖에 못 맞은 거야. 그럴 수도 있어요. 감점이 돼서 잘 썼는데 60%밖에 못 맞은 거는 사실이 같은 걸 막 이제 차라리 이게 모르면은 안 쓰는 게 나아. 그래요. 법규는 모르면 안 쓰는 게 낫고 뭐 이론이나 실무는 몰라도 쓰는 게 낫지. 근데 법규도 뭐 100지를 내는 것보다 뭐 그냥 쓰는 것도 나아. 1점 먹을 수 있으니까. 네. 여러분 1점에 오늘 제가 전화 받은 것 중에 0.02점 차로 0.02점 차로 떨어진 수험생도 있어요. 그럼 이제 지금 이거 감정평가의 업자 뭐 법인등의 이런 거 있잖아. 종류 옛날에 폐지됐다 뭐 이런 거 그런 거 하나가 1.1점 뭐 3.5점이면 3.5점이면 여기서부터 합격자에서 불합격자 300명 밑으로 줄을 서는 거야. 1점당 100명씩. 그러니까 저런 거가 엄청 중요한 승부의 갈림길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약간 비스무리 가는 거 있잖아요. 맞는 거 같은데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한 줄이에요. 되게 중요한 거. 또 질문 많다면 그래요. 후영. 법규는 조문으로 이렇게 밀어 쓸 수 있는데 이론 같은 경우는 완전히 생소한 개념이 나오거나 아니면 시사적인 게 나오면은 아예 당황해서 아예 아무것도 못 쓸 것 같은데 그런 것들 뭐 브리터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써야겠다 이렇게 준비를 하신 게 있는지. 법규 같은 것들은 이제 조문이나 이런 걸로 어떻게든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론 같은 경우에는 뭐 생소적인 거라던가 뭐 시사적인 거라던가 아예 모르겠는 그런 불이파 문제 같은 것들은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합격. 근데 외워서 쓰면 되는 거야 이렇게. 내가 평상시 말하는 거지. 막 외워서 쓰면 되는 거야 이렇게. 와 이런 자세, 이런 자세 좋아. 평상시 이렇게 막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있잖아. 뭐 복귀해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 있잖아. 그런 식으로 하면 붙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안 되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할 말 많은데. 이거 할 말 많아요. 그래. 잘 얘기해. 제가 얘기할 말이 많아요. 왜냐면 작년에 이론 그렇게 떨어지고 나서 또 그럴 것 같아.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3개월 동안 꾸며놨어요. 그 장면이. 그래갖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불이타를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저는 이 두 개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가 아니구나. 한 문장인데 감정평가의 정확성 및 신뢰성 제고 요 문장에만 녹일 수 있으면 전 무조건 다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저 떨어졌던 해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은 환원율 문제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세부 내용을 전혀 모르면 안 되겠지만 이걸 왜 물어봤냐라고 생각을 하면은 어쨌든 요점은 그거잖아요. 최근에 이제 수입 방식이 조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고 현업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환원율 산정 방법들이 있고 요거를 조정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너네 이거를 알고 있니? 왜 물어봤겠어요? 수익 방법을 정확해서 정확한 평가액을 내기 위해서 죠 사실 이유가 그런 게 나왔었고 뭐 아니면 그 전에 32회 풀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윤리 문제가 갑자기 뜬금없이 나왔단 말이에요. 왜 나왔냐? 감정평가라는 것은 사실은 사회적 합의죠. 엄밀히 따지면 이게 뭐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개념이라기보다 사회적 합의이고 사회적으로 이 감정평가액이라는 것이 신뢰성이 있고 공정하다고 인정을 받아야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도 먹고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고 공정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수수료를 지불을 하고 평가를 받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전문 자격사보다 윤리가 더 중요하죠. 왜냐? 누가 나쁜 짓 해서
이 감정 평가 제도라는 것 자체에 뭔가 공정성이나 이런 게 흔들리기 시작하면 아무도 여기다 평가를 안 맡길 거 아니에요. 다른 뭔가가 생기겠죠.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은 솔직히 어떤 문제도 구리타로 안 보여요. 그때부터. 물론 이제 세부적인 걸 잘 쓸 수 있냐에 대한 거는 별개의 문제지만, 그러니까 어떻게든 문제의 흐름을 잡아내는 데는 이 두 개만 충분한 것 같아요. 저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하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 제가 참 좋아하는 문제인데요. 제가 좀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문제 좀 좋아했는데 첫 번째로 하실 거는 생소한 용어에 대해서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동적 DCF가 지금 유명하지만 처음 나왔을 때는 굉장히 생소했을 거예요. 동적 DCF가 나오면 일단 우리가 아는 것은 DCF라는 점, 그 다음에 근데 DCF, 그냥 일반적인 DCF와는 다르게 동적이라는 표현이 붙었잖아요. 그러면 그걸 유출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동적 DCF가 있으면 정적 DCF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평소에 DCF에서 그러니까 동적 DCF에 반대되는 평소에 DCF에서 정적인 부분을 찾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동적 DCF에서 그럼 뭐가 동적이 될 수가 있을까 찾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유출을 하시다 보면 조금 쓸 수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럼 그 부분 가지고 너무 강하게 주장하지 마시고 그냥 물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슬금슬금 쓰시면 됩니다. 그렇게 쓰시면 방어를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도 모르겠다고 고민하고 백지로 내는 순간 정말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본인의 고민은 결국 쓰셔야 돼요. 쓰셔야 남는 거니까 꼭 하셔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런 문제 마주치시면 잘 쓰시겠다는 생각 꼭 버리셔야 됩니다. 잘 써서 붙는 게 아니라 못 쓰지 않기 때문에 붙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합격자들 붙으신 분들 점수랑 제 점수랑 그다음 떨어지신 분들 점수하고 들은 생각이 결국 진짜 플러스 마이너스 2점 차이에서 다 붙고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부분 남들 절대 못 쓸 때 나는 그냥 가볍게 2점 정도 받고 들어가자. 근데 그거는 용어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만 조금만 하셔도 2점 정도는 채워서 쓰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스터디 때 연습하셔야 돼요. 딴 데서 연습하시는 게 아니라 스터디에서 연습하셔야 돼요. 자, 우리 뒤늦게 이렇게 또 울고 회사 무슨 면접 있어가지고 오늘 못 온다고 했는데 또 이렇게 이런 자세 중요한 거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미래 후학들을 약속 큰 박수. 우리 축하부에서 제가 1등하던 우리 한데 우리 실무의 멘붕이 와가지고 오늘 이번에 복귀 수석이 예정된 사람이었는데 뭐 실제 성적은 뭐 건장건장했어. 그래도 뭐 합격을 했으니까 잘 됐고 우리 쪼르렘이 우리 또 이렇게 우리 복귀 베타도 해주셔가지고 일단 우리 저 복귀 시간이니까 나머지는 저기 이제 카메라 끄고 좀 이따 이제 카메라 좀 끄고 좀 얘기하고 이제 복귀 위주로 잠깐만 공부 방법 넣네. 내려갈까? 아니야 여기 잠깐 있어. 있어요? 볼 거야 이제. 네. 법규에 대해서